Hello everyone. 예,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거래를 잘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기거래자 입장에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러면 사전 조사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저희 책자에서는 제가 그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식 거래나 코스피 선물 옵션, 코스피 200 거래소 종목을 거래를 할 때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을 제가 책에서 공표를 했는데, 요즘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유로 실전 매매라는 책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수수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내려고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에 저해되는 요소니까 뭔가 매매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뭐죠? 매매 손이죠. 그러니까 매매 수수료와 매매 손을 되도록이면 없애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다시 매매 이익을 많이 실현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돈은 액수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1억이 반토막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달, 4달 후에는 1000만원 안팎으로 남죠. 하지만 100만원을 가지고 2배, 3배를 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이 앞섭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종이 가지고 계약해서 돈을 걷어들여서 돈을 벌듯이 여러분도 뭐가 중요하냐,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버리는 돈을 가지고 교육만 잘 받으면 여러분은 대성공할 수 있다.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 그것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원인 파악을 진단을 해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제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앞길을 열어보겠다 해서 지금 불철주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육이라는 게 실습과 이론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내봤죠. 단타로서 10번에서 9번을 이겨봤고, 그 다음에 통계가 있고, 지금도 거의 8번 정도는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또 다릅니다. 유로 달러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또 달라요. 그리고 합성해서 10번 하면 10번을 이기죠. 이런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학습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곳에서 잘하고 계신 분은 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 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동영상을 봐도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지 정확한 걸 가르쳐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자산, 베이직한 자산의 개념을 알지 않으면 시장에서 힘들다. 그리고 상품을 만드는 원천적인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신용위험의 어떤 개념을 특별히 알으셔야 된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강의를 할 때나 리딩을 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돼서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게 보통 기술적 지표인데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데 거의 들어맞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카톡의 대표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소셜 네트워크로 지금 올라가는 단계다. 이런 걸 봤을 때 지식 문화의 급격한 그 증가, 그리고 유동성의 확대, 그 다음에 상호 인간의 어떤 교류이게 굉장히 발달된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건 좋아도 어떤 그 개념 자체를 알려주는데 좋은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시황은 상승 쪽이 맞다. 왜냐하면 인버스를 5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기관에서. 인버스 자체는 펀드에 편입이 돼가지고 외국인도 아마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현재 선물은 262.5, 그 다음에 야선도 이제 굿프라이데이 해가지고 CME 시장이 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 시장보다 여러분 이제 CME 시장이 이제 굿프라이데이 부활절로 쉬었으니까 여러분 한국 시장은 우리가 지표를 금요일 종가의 어떤 각종 지표로서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미국장 좋고 한국장 좋고 그 다음에 각 세계 장이 좋고 그 다음에 FOMC 정책이 좋았고 그 다음에 자산의 동반 상승으로 해서 유로 달러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각각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는 밴드가 어떤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날 장이 안 좋을 수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개인의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좀 홈페이지도 개조를 하고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밸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매매 수수료와 매매 손을 줄이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2014년 4월 20일 시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